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수의 바둑의 임원장. 규선생. 홍국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연 순수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바둑대회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있는데 네. 제가 동호인은 아니죠? 동호회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본인이 가입을 안 하셨지만 근데 앞으로 가입을 하세요. 여기 동호인인데 그러면은? 뭐 저도 이제 가입을 동호인이라고 또 했으니까? 볼 수가 있죠. 저도 동호인에 속할 수 있는데 시간 내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렇게 순수 동호인이라고 했을 때 뭐 저나 이제 홍국수님은 또 순수 동호인이라고 또 안 보는 사람들도 있죠. 선수 왜냐면 출신? 그렇죠. 여기는 진짜 이제 뭐 전국대회 우승도 했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나가고 싶은데 좀 실력도 좀 약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매번 막히죠. 이제 연구생 1군 출신들은 안 된다. 뭐 전국대회 우승을 한번 했으니까 뭐 이름이 또 알려져 있다 보니까 유명인. 아니 그래도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네. 저같이 이제 연구생을 잠깐 하긴 했었지만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뭐 제가 뭐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할 실력도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순수 동호인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겸손. 네. 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온 거는 네. 과연 순수 동호인들이 바둑대회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나네, 그런 나. 내가 대회가 가입하면. 있을지 네. 궁금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호인 바둑대회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 선생님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다가 네. 임원장 요즘 활동하는 거 듣고 아 이렇게 있구나 해서 가끔씩 그냥 눈팅하는 정도? 근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회가 뭐 전국대회 보면은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나가는 대회는 거의 다 이제 개인전이죠. 근데 동호인 바둑 대회는 단체전이 많습니다. 몇 명? 뭐 4인 단체도 있고요, 5인 단체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가진 대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작년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대회는 오로베, 사이버 오로베라고 해서 한 6회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개인전으로 해서 1부부터 8부, 10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부, 2부, 3부에서 10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별로 나눠져 있어요. 한 부에 몇 명이에요? 보통 16명까지 봤거든요. 근데 뭐 기력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또 재밌는 게 연구생과 한바연처럼 각부 상위 4명은 윗부로 올라가고요. 오, 재밌네. 하위 4명은 아랫부로 또 떨어집니다. 오, 재밌네. 해보세요. 오, 예.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실력대가 또 어딘지도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이제 또 진행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바둑학과 선배 그 형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 형들도 지금 동호인들에 대해서 대회가 많이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팅 점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레이팅 점수를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들하고 순수 동호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점수에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이제 그 이런 체계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레이팅을 하는 것이고 체스도 레이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체스 그 레이팅이 이기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지면 또 지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과정에서 그것이 네, 누적이 되면은 또 평균 네. 점수가 나오는 근데 이제 거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올해부터 사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대한바둑협회에서 모든 대회에 대한 기록을 이제 시스템상에 남긴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마추어 동호인도? 그렇죠.
그거 괜찮다. 네, 그렇게 해야지 네. 이제 나눠진다고. 그렇게 하니까. 해야 단급 체계도 괜찮아요. 더 그렇죠. 투명해지고. 그거 괜찮아요. 네. 왜냐면은 네. 생활체육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배드민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드민턴이죠. 선수 이름이 등록되는 순간 네. 모든 대회 출전 그 기록이 싹 남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게 왜 있냐면은 예. 괜히 그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나 아직 대회 나간 적 없는데 해놓고 제일 낮은 부스 나가서 우승을 계속 하잖아. 이런 거 없애려고 그렇죠. 무조건 기록 남기더라고. 아,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계속해서 네. 바둑도 대바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호인 가입을. 괜찮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배드민턴 거를,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원조는 아니지만은 대한바둑협회도 알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걸. 다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순수 동호인 대회는 오로배 작년에 있었던, 그리고 오로배 하나, 또 청풀 명월배 청풍, 청풍 청풀 아니고요. 알겠어요. 청풍.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청풍명월. 만세보령 머드배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만세보령 머드배. 아, 그러니까 8.15에 하는 거예요. 광복절에. 네,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대회는 신청을 하면 팀을 꾸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대회장에서 알아서? 무작위 오. 추첨을 하더라고요. 재밌네. 팀이 랜덤으로 짜지기 때문에 네. 우승을 누가 해도 네.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저는 이 청풍명월배가 그래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좀 뜨거운 반응이 있습니까? 네, 청풍명월배가 원래부터 나가면 재밌는 대회예요. 그 오래됐어요? 오래 네, 된 걸로 오래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 이렇게 대회장 한 켠에 통 바베큐가 한 마리 돌아가고 있어요. 오.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축제죠, 네, 축제. 축제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한잔하고 한 잔도 하시고 네, 저녁에.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 한잔하고 바둑도 두고 막. 그렇죠. 대회 끝나고 또 그냥 바둑을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 예. 그런데 이제 장점은 모두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그래도 단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아직까지는 지금 바둑인들이 팀을 꾸려서 나가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네.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제가 나갔어요. 근데 팀이 별로야. 뭔가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대회가 재밌는 시스템인데 뭔가 아는 사람끼리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는 뭔가 좀 이게 섞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믹스가 좀 되면. 또 한 가지. 아까는 이제 순수 이제 동호인 대회가 네.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반면에 또 전국 세 대회 개밖에 없어요? 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렇게 있는데, 근데 동호인 대회는 또 있습니다. 뭐 단체전이 있는데 제가 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체전을 하게 되면 3명의 한 팀도 있고요, 뭐 4명의 한 팀, 5명의 한 팀. 근데 가장 재밌는 걸 봤는데 이 팀의 40세 이하는 한 명만 이제 참가가 가능한 이제 단체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디는 만 35세 이상 참가 가능. 아. 그리고 어디는 나이 합산이 120세 이상 또는 200세 이상. 제한을 두는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결국 말씀하신 게 나이 제한을 둔다는 거는 지금 이제 시니어와 주니어의 구분을 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 제한을 두게 된 것도 뭐 연구생 출신들 중에 진짜 뭐 아마추어 선수로 뛰고 있는 내셔널 리거 외에 또 연구생 출신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단체전 나가서 뭐 상을 휩쓴다 이것 때문에 막아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상 순수 동호인이 있잖아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놔야지. 약간 부를 딱 정해놔야지. 그렇죠. 최강부라든지. 근데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레이팅 점수에 대해서 이게 체계가 잡혀야 된다. 아. 그래서 순수 동호인들 20대 30대 뭐 저희가 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나이 제한을 걸어 놓으면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나이 제한을 걸어 놓으면 진짜 순수 동호인 중에 20대 30대들은 대회도 참가를 못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가 없으니까 바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신 요지는 주니어, 시니어 구분을 자꾸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네. 20, 30대가 참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줄어든다라는 의견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대한바둑협회가 예.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로 들어가면은 네. 스포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으로는. 그렇죠. 아니, 스포츠죠. 체육이니까. 예. 다른 스포츠를 보면은 주니어부하고 시니어부를 나눠 놓는 경우를 봤습니까? 보통 나누지 않나요? 보통 없지 않나요? 뭐 축구도 뭐 어느 정도 있으면 뭐 은퇴를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스포츠가. 뭐 제가 알기로 좀 나눠져 있는데. 왜냐면 그래야지 약간 실력이 약간 맞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임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바둑은 좀 다른 것 같아. 네, 일반 좀 스포츠랑. 다르긴 한데 이게 신체적 일단 일반 스포츠는 신체적 능력이 다르니까 나누는 건데 바둑은 오히려 좀 다르잖아 또. 시니어들 자동차 진짜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것이 조금 세미 프로 영역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 간 분들은 지금 그 대회에서 이제 많이 그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니어, 제도가 시니어.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네. 근데 제가 아까 임 원장이 얘기했을 때 그게 문제는 맞는데 여기서 좀 개선돼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회를 그러니까 20, 30대가 사실 마음을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 어떻게 보면 네. 주간 주최하는 쪽이 또 네. 20, 30대가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회를 뭐 시니어 분들도 사실은 시니어를 어쨌든 최대한 높게 잡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 프로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프로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하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아까 동호인 이쪽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대회를 참가할 게 없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아, 이제는. 대회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불만 사항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기원이나 대바협의 문제다라고만 하기에는 지금 사실 그쪽에서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쪽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서는 대회를 이제 같이 보조를 해주고 전국 대회를 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니까요. 사실상 뭐 대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뭐 다른 각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역별로. 거기서 일단은 뭐 대회 주간 주최를 하니까 요강들이 또 짜여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0, 30대들이 뭐 정말 동호인부로 참여를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면은 뭔가 자체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기축구회 같은 것도 그게 자발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모임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미 프로 영역은 약간 저는 되려 나눔이 약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시니어는 시니어 내 영역이 있고 주니어는 주니어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 연령대 조절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주니어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주니어가 아니지 않나요? 그 이제 기준이 뭐 이제 하성봉 지금은 8단이지만 대한바둑협회 기준 하성봉 8단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뭔가 그런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로는 평가받지 않고 주니어로 항상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분이 그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시니어로 넘어갔나요? 지금 넘어가 있죠. 지지옥천배도 네. 시니어 넘어가면은 이제 하성봉 8단 당연히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조금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니어에서도 뭐 하성봉 8단 넘어가고 뭐 그 다음에 뭐 김명규 8단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예를 제가 못 들어서 한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차차 네네. 다 이렇게 뭐 돼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또 흘러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다고 이제. 근데 어쨌든 대회를 참가하고 싶은 뭔가 20대나 30대에 뭔가 그런 모임이 있다 하면은 자체적인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렇죠. 뭐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사실상 지금 올해부터 또 대한바둑협회에서 레이팅에 대해서도 네. 슬슬 준비한다고 하니까 네. 일단 레이팅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네.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인들이 더 많이 힘을 실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레이팅이 이게 되면은 규 선생님이 나갔다 하면은 규 선생님의 대회 전적과 기본은 안 남죠? 아, 기본은 남기가 좀 어렵구나. 그거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대회에서 어떤 전적을 거뒀는지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네. 일단 뭐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시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바둑협회에서 네. 차근차근 이제 또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하니까 네. 저희는 일단 지켜보고 네. 바둑계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 참여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